네,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23장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총칙부터 나옵니다. 요 두 문제 나오죠. 그런데 실무도 한 개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저번 시험은 4개 나왔고요. 최대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법 총칙 첫 번째 73번 문제입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에 관한 건설뿐 아니고 공급, 그 다음에 관리사항도 민간 임대주택만의 관리사항이 일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 문장을 잘 봐주세요. 그 다음 부 문장 보시면 육성이란 부분이 딱 보이죠. 육성인데 뭘 육성이냐 보면 자,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육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것이 나오면 안 되고 이 문장 전체를 다 보세요. 민간자 붙고 주택자 붙고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해서 이제 이 법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육성 나오면 법 목적에서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육성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시킨다. 촉진되어지면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법은 보시면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 임대법에서는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부분들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또 비교를 또 해야 됩니다. 이 74번 문제 보시면 또 육통이라는 부분 또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개량 품질 제고 등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 단체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참여를 유도해야 이제 공급이 확대되어서 주거생활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번 문장을 잘 보시면 또 육성이 또 나와요. 육성이 나오는데 이 문장 끝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적인 자금의 지원 그리고 이제 조세 등에 관한 감면이 뜹니다. 이 지원과 감면을 위한 목적에서는요 육성이란 말 나오지만 이때 육성은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이 아닙니다. 목적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이 나오지만 여기 기금 지원과 조세 감면에서의 육성이 나올 때는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나와 있죠.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이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자금 지원 등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목적에서의 육성과 어떤 조세 감면이라든지 각종 어떤 기금 등에 관한 지원에서의 육성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육성이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75번 문제 갑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요, 주택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 임차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택하면요, 토지에 관한 지분도 가지고 주택에 관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주택입니다. 그런데 자, 토지를 임차를 해서 건설된 주택, 이 말은요,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 건설한 주택은 소유한다. 이것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받아주겠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것도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여기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19세대 이하로 이제 단독주택으로서 임대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19세대 이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주인이 사는 방, 이 얘기입니다. 을 제외한 나머지 이 다가구주택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호실 전부를 다 몽땅 임대할 때 이것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준주택도 일부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민간사업으로 등록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피스텔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것인데, 주택이 아닌 어떤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한 것이 뭐냐면 주택이 아니고 기숙사 중에서도 이제 일반 기숙사입니다. 일반 기숙사로 이제 리모델링한 이 건축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임대형 기숙사, 이것은요,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준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독립주거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뿐 아니고
전용 면적이 85가 아닙니다. 120입니다. 120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에서는 85 이하지만 민간임대에서는 120제곱미터 이하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해설에 있죠. 이것들 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일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임대를 위한 목적의 임대형 기숙사이거나 또는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독립조경터는 갖추고 있고 전용 면적이 120 이하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구분해서 꼭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목적에서 용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민간 건설 임대와 민간 매입 임대가 있죠. 밑에는 매입이네요. 민간 건설 임대는 처음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위한 목적에서 건설한 것이 보통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또 어딥니까? 주택 건설 사업자 시행사들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분양을 하려고 주택을 건설했는데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미분양되어진 주택들도 이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임대를 위한 목적 건설이 보통이지만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자녀 호실들을 이제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도 이것도 건설 임대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77번 보시면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은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이라는 표현 나오죠. 임대를 위해서 집을 산다 뿐 아니고 각종 상속받은 집 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을 임대에 적용하면 이것은 전부 다 민간 매입 임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통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몇십 개 또는 몇 개 또는 한 개, 두 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게 해준다. 대부분 다 개인들은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78번 보십니다. 또 이 건설과 매입 관계없이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와 또 단기 민간 임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란 것은 각종 어떤 공공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 업무기간 보시면은요, 장기 10년 이상인 것은 보시면은요, 또 장기 일반도 10년 이상이죠. 그런데 단기 민간 임대는 6년 이상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렇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아닌 주택인데 10년 이상 한다. 장기고 6년 이상이면 단기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번 가시면,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장기 일반과 단기 민간 임대일 때 봅니다. 이것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아파트 이것이 일반형이든 또 도시형이든 다 가능합니다. 건설 매입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 일반과 단기 민간 임대는요. 이 둘 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다 건설 매입이 다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장기 민간 임대에서는 건설은 될 수 있다. 그런데 매입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단기 민간 임대는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도 되지 못하고 매입도 되지 못한다. 라는 구분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의 해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꼭 해주세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0번을 가보십니다. 임대사업자는 누구냐? 그러니까요. 임대 사업을 위한 목적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인데, 이때 등록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해당 시군 구청장인데, 임대주택이 있는 소재지가 아니고,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법인사업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등록을 하죠. 한 개 이상만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랍니다. 임차를 한 자는 등록을 못하고, 취득을 해서 이제 취득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자들이 또 등록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에 등록한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에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역세권 등이라는 표현 나오죠. 역세권 등에 위치해야만이 임차인들의 어떤 직주 접근에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등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설로부터 이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가 아니죠. 시도지사, 시도 단위에서 이제 50% 내에서 그 증감을 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500m 안에 있어야
역세권 무슨 활성화 사업이다 해서 그 범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이것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X가 되겠습니다. 이때 일정한 시설 하면은요, 오른편에 나와 있죠. 철도역, 환성시설, 산업단지, 또 기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어떤 대학들과 연구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거지원 필요계층이라는 말 나오네요. 필요계층이라는 이 표현은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등장을 하는 용어고, 민간주택법에서는요, 주거지원 대상자 이렇게 부릅니다. 주거지원 대상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일명 쉐어하우스라 부르죠. 이것은 가족관계인이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 안에서 어떠한 시설들을 공유해서 거주하는데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아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두실 어떤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복합지원시설, 이것도 시험에 쓰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각종 어떤 일상생활 지원 시설이다 아닙니다. 이 임대주택 가운데서도 이제 민간 사업자 순수한 장기 일반과 단기는 수익 목적인데 이것이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생활 지원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한테 필요한 행정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한테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85번도 X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법 준용합니다. 건축법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또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언급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편에서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편에 보시면 공공주택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아니고선요 대부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니고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적용한다. 법 적용 순서 특히 시험 나올 때 요걸 빈칸으로 쓰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법의 총칙이었고 임대사업자 편은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